야, 요 쿠폰 5만원치 먹고 떨어져. 내가 거지야? 20만 원 내놔. 쿠팡의 개인정보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맞춤식 결국엔 피싱이다. 경쟁업체인 알리와 테무가 시켜서 했다라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쿠팡의 대응 매뉴얼이 있는 거 혹시 아나? 쿠팡은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있는 거지. 맨날 국회, 행정부 쫓아다니면서 2025년 6월 24일 쿠팡 내부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이 시작됩니다.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버 인증 구조에 취약점이 악용된 것입니다. 이 접근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 5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6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공격자는 고객 식별 번호를 순차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개 계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쿠팡은 이상 징후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11월 중순 일부 이용자에게 유출 의심 메일이 발송되며 외부로 알려졌고 11월 19일 쿠팡은 관계기관에 사고를 신고했지만 초기 신고 규모는 약 4,500개 계정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접근 가능 계정 수는 약 3,300만 개로 확대 확인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고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사안이 아직 조사 중이라며 쿠팡의 일방적 발표에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12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대표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고 발언했고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위증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책임 주체와 조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쿠폰 5만원 먹고 떨어져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고객에게 쿠팡이 보여준 얍삽한 모습입니다. 보상안이 5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쿠팡이 부재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아주 적정한 금액이었다고 보는 거야. 이때까지는 10만 원이 평균적으로 인정됐다 했잖아. 근데 자발적으로 5만 원 내면 어때? 우리 보험회사 사기에서도 보험 사기 이런 거에서도 100만 원이 앞으로 향후 치료비야. 그런데 보험회사가 50만 원 줘버려. 그러면은 더 이상 뭐 보험 사기 치는 애들도 50만 원 받았으면 됐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 이때까지 일반적으로 10만 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 반액을 지급해버리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야, 저 정도면 다 보상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재소 주장을 하기에 딱 적절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5만 원짜리 쿠폰 써버리면 재판부에서는 당신은 5만 원짜리 쿠폰 썼잖아. 근데 왜 2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부재소 합의로 간주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쓰는 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생각 없이 이제 5만원짜리 쿠폰을 사용하셨다가 쿠팡으로부터 더 이상 추가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5만원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건 사실 5천 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쇼핑하면서 쓸 수 있는 건 5천 원이고 어떤 게 끼워져 있냐면 럭셔리 제품 사면 2만 원, 100만 원짜리 쇼핑을 하면 2만 원, 40만 원, 50만 원짜리 여행 상품 끊으면 2만 원 쿠폰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쇼핑하면서 일반적인 고객들이 쓸 수 있는 건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쿠폰이잖아.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쿠폰은 어때? 쿠팡에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한테 대금 지급 안 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 없이 쓰는 쿠폰이 판매자들한테는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특별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쿠팡의 개인정보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쇼핑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거야.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을 산 어르신이 있다.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한테 피싱 링크를 보내면서 얼마 전에 당뇨 측정기 구입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중금속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링크 클릭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아용품을 산 사람한테 피싱 링크를 보내면서 분유 이런 거 사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러면은 내 애가 먹는 거잖아. 그럼 그 링크 클릭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맞춤식 결국엔 피싱이다. 그렇지. 이때까지는 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판 거 있잖아. 그거 다 보험사에 팔았거든. 그러면 보험 가입하실래요? 이거밖에 안 온단 말이야. 그런데 쿠팡에서 털린 거는 쇼핑 목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맞춤식으로 피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쿠팡 법무팀에서는 국정원의 지시를 통해서 그 유출된 고객 정보에 대해서 처리를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쿠팡이 국민을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쿠팡이 개인정보가 털린 걸 아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거야. 얼마나 털렸는지. 그런데 개인정보가 얼마나 털렸는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안 믿기는 거잖아. 사실 뭐 3,000개 털렸다. 뭐 4,000개 털렸다. 이렇게 자꾸 결과를 내니까. 당신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놓냐.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이거 국정원이 시켜서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국정원이 일개 기업한테 그런 걸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 국정원이 쿠팡과 연락을 취한 날짜를 보니까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난 이후의 날짜에 연락을 했더라고. 국정원이 시켜서 했으면 먼저 국정원이 연락을 했어야 됐잖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자꾸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쿠팡이 점점 더 욕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3,000개 정도밖에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식의 어떤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피해 규모도 축소시켰고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경쟁업체인 알리와 테무가 시켜서 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해킹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야. 왜냐하면 일단 보안 책임자가 중국인이었잖아. 이 중국인 보안 책임자가 고객 정보를 다 빼돌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돌 법도 하지. 그런데 국가가 일단 시켜서 해킹을 하는 경우가, 대규모 해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러시아가 시켜가지고 미국을 해킹하는 경우가 있었고, 동유럽이 실제로 아일랜드를 해킹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런데 이번 사태를 중국이 시켜서 뭐 쿠팡을 해킹했다, 여기까지는 좀 멀리 나간 것 같지만,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해커들이 어쨌든 평소에는 각자 개인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알리와 테무가 이 해커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주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까지 추론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조금 부족한 단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산업재해를 당한 쿠팡 노동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쿠팡 근로자들이 최근에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쿠팡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요? 전혀 그런 보상을 하고 있지 않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쿠팡의 대응 매뉴얼이 있는 거 혹시 아나? 장례식이 발생하잖아? 그럼 장례식장에 찾아가가지고 장례식에 필요한 모든 일들 다 해줘. 아, 장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비용들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보내. 그래서 거기에 장례식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줘. 다치잖아? 그럼 병원 찾아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노조가 하는 말 믿지 마라. 노조와 산재사고 당한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대응 매뉴얼에 어떤 게 있냐면, 언론 노출 최소화,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불출석. 이게 노동자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온 매뉴얼이에요. 이런 행태를 저지르는 기업이 어떻게 똑바른 운영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럼 노동자한테 그 지침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 노동자들은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유인책을 써서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잘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일용직도 사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니까, 만약 그런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에 쿠팡에서 일 못하는 거야. 이처럼 쿠팡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쿠팡 CEO 김범석 의장은 글로벌 CEO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국회에 출석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불합리한 경영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건지,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쿠팡이 우리나라를 길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지. 하나는 언론이야. 우리 뉴스 기사 떠보면은 다 쿠팡 광고 나오지 않아? 언론사가 쿠팡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쓴다, 그럼 쿠팡이 광고를 줄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쿠팡은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있는 거지. 두 번째 방법은 국회를 길들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를 길들이는 건데, 정치권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다 대기업의 대관 업무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일은 맨날 국회, 행정부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하는 거지. 그런 기업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럼 로비스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비공식적인 로비스트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 대관 업무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있어. 국회에서 짬이 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좀 유리한 입법 활동, 아니면 우리에게 불리한 청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네, 쿠팡은 한번 참교육을 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교육에는 역시 금융치료가 제격이죠. 쿠팡은 5만 원짜리 쿠폰을 뿌리면서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역대 최대의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로는 충분히 참교육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쿠팡을 상대로 하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셔서 이러한 쿠팡에게 국민들의 뜻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 도전은 전국 최고의 조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 소송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제로. 소송 끝날 때 성공보수라고 받잖아. 그게 우리는 뭐 아무리 많아봐야 14,000원. 다른 사무실은 뭐 6만 원, 9만 원 이렇게 인당 받는 데도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 조건이 가장 좋지. 우리가 그렇게 모든 그 부담을 안으면서 그렇게 진행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하면서 공익적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소송이니까 우리가 좀 희생하는 편이지. 그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 우리 다 같이 결정한 거 아니야?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정리하자면 시작할 때 부담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소송이 끝나고 나서의 성공 보수 비율도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인데 최저가. 최저가. 이 관련해서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과 프로필 링크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